어, 네,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 환절기잖아요. 어떻게 네.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전에 학교에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서 네. 좀 우울했었는데 다시 청소년재단에 오면서 청소년들과 늘 소통하고 만나고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 웃을 일이 정말 많아졌고 어,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회자님 항상 웃으면서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건강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바쁜 일과 중에 어떤 일들이 요즘 가장 바쁘신가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재단이 설립된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요. 네. 그동안 대학에 위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천안시 청소년 시설로 다 하나 통합을 해서 재단을 편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곳이었는데 다 제가 대표에서 취임하면서 네. 학교박지원센터 하나를 또 분리해서 5개 기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요. 시설의 운영 및 개관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재단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네. 이런 발전 방향도 같이 연구하고, 또 타 지자체 우수시설 벤치마킹, 뭐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그 요구사항, 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차질 없이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각각의 기관들을 통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발령을 받았거든요. 작년 11월 네, 작년 1일. 11일에. 예. 근데 이제 출범은 이제 1월 달에 출범을 해서 2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2개월 동안 각 기관의 그 특성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미리 다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재단 준비가 완성될 때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와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초대 대표 이사로 지내온 지 좀 전에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 1년 동안을 좀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앞두고 우리가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이런 준비기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천안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또 인구 감소,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등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해 재단의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중장기 미션, 비전을 설정하고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래도 1년 동안에 뭔가 성과들이 좀 보여졌잖아요.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안시 출연기관으로서 천안시 청소년 교육 및 활동을 주도하는 청소년 선도기관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각 부서의 기능의 명확화, 그다음에 조직의 안정화, 이런 다양한 활동에 집중을 했는데, 네. 그중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표이사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천안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분리 독립을 시켰습니다. 분리 독립이요? 예, 왜냐면은 제가 2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해봤다고. 학교밖 지원센터가 천안시 상담복지센터의 팀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상담 위주로만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어서 학교밖 지원센터의 청소년들은 실제로는 그 투 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진로 진학, 취업. 그래서 바로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월 1일자로 센터로 분리 독립시키고 센터장도 발령을 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20회 대한민국 박람회를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 네. 충청권 최초로 2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청소년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게 청소년계 올림픽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최초로 열렸고 네. 충청권에서. 그런데 이제 전에 모 지역에서 열렸는데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원인이 뭐냐고 파악을 해보니 네. 청소년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목천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학생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학교를 제가 137개 초중고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직접 다니신 직접. 건가요? 예. 아, 홍보하기 위해서. 네,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더니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갖고 그래서 한 약 12만 명 정도가 오. 아주 대성공적인 개최를 저희가 재단 출범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주관으로 해서 여가부 차관님 또 우리 박상동 시장님이 이사장이시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천안시 청소년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천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마 모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천안시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며 신뢰받는 청소년 전문기라는 미션을 가지고 2023년 9월 13일 법이 성립되었고요. 네. 2024년 1월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청소년 정책개발, 권리 증진, 활동 진흥 사업, 보호, 상담, 복지,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 시설 5곳을 관리, 감독, 지도하는 이렇게 해서 천안시 청소년 정책과 시설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천안시 청소년재단 안에 산하 기관들도 많이 네,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이제 사무국이 있고요. 사무국, 그다음에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여기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성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에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리시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렇게 청소년 시설이 5개 시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이쪽 동남구를 대표로 하는 시설로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 학교 연계, 역사, 리더십 교육, 국제교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성정동 청소년 문화집은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걸 모르시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데는 좀 동남구 서북구청 개념이라면 성정동 문화집은 이렇게 동사무소 그 정도 규모의 작은 네네. 하는 조금 역할을 규모가 작지만,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 동아리를 이용해서 주말 체험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학교 밖 지원센터는 그동안 이제 제대로 된 그 학교 밖 지원센터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학교 밖 지원센터는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로 진학, 그다음에 취업.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각종 지역사회 연계, 그다음에 천안시 신고동에 상인연합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인연합회,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민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9천만 원의 큰 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국가 자격증, 미용 자격증이라든지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드론 자격증, 그다음에 또 목공예, 그다음에 밴드 동아리,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 회화 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그거 말고도 우리가 교육 서포트단을 또 조직을 했어요. 그동안은 대학생들이 검정고시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신 충남에서 유능한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 모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학원에 컨설팅 학원의 유명한 강사 네. 이분들도 모시고 해서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한 95% 합격률을 나타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과 학교 밖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특수교육도 전공을 했어요.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제가 그래서 재단 대표이사 취임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니 장애인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조금 지금 어렵지만은 내년부터는 모든 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해서 또 장애인 부모와 함께하는 이런 마음의 치유도 해주는 또 문화예술 정책 이런 걸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동아리가 있는데 복자학으로 중심으로 걔들이 점점이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청담이 저희가 7개 있거든요. 네. 메뉴판을 다 이렇게 나눠서 실제로 전달식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청소년을 위해서 직접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청담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네. 뭐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요? 네. 그리고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다양한 나라와의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떤 교류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올해는 충남도청과 연계한 그 국제 교류가 한 건이 있고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건은 청소년 육성재단이라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 체결해서 몽골 국제군사학교 거기하고 MOU 체결해서 또 저희가 이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9월 달에 중국에 이제 그 도청 직원들과 함께 그 지린성에 그쪽에 가가지고 MOU 교육청도 방문하고 또 학교도 방문해서 MOU 체결을 해서 서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왔다 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중국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험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그런 정부도 교류하는 그다음에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에 국제 험프리 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하고도 MOU 체결을 해서 네. 같이 교류를 하고 또 이번에 그 한글이 그 흥타리 축제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그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거리 퍼레이드도 참가하고 그럴 예정. 참가했던 학생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기뻐했고 중국 학생도 왔다 갔거든요. 저번에 같이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저는 이제 쫓아가진 않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중국에 갔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표이사님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천안에 있는 청소년 기관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국의 최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은 전에도 여기가 그 태주산의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가 전국 최우수관에 계속 선정이 최우수. 선정이 되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다 더 그 업그레이드 됐죠. 이제 재단이 생김으로써 유기적인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전국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환경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사실은 공모 사업으로 거의 운영을 해요. 지원이. 그래서 우리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냥 누구 뜻 없이 열심히 공모 사업 참여하느라고 왜냐면 이제 각 기관, 정책기관, 나라
도청 이런 데서 이제 공무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따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벌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정말 잘하고 있어서 네. 지금 전국에 있는 타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이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청소년 기관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네. 이게 청소년이 주관하는 부서가 여가부인데 네. 여가부 예산이 대폭 감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소가 돼가지고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력 문제, 이게 지금 아직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확보라는 거예요. 네. 다 돈하고 연결된 거라. 그래서 청소년 지사들이 좀 안타깝다. 제가 보기에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곡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좀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공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훈부라든지 여가부라든지 무슨 뭐 충남도청이라든지 이런 각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검색을 해야 돼요. 방송을 보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공익부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NH 농협 천연지부에서 2천만 원을 기부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나 이런 회사, 기업체들이 좀 우리 청소년자들이 기부를 많이 해서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검색하지 않고 네. 해도 좀 행복하게 좀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천안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대표이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표이사님은 지난 40년간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안 인해학교장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그리고 충청남도 과학교육원 원장 역임을 하셨잖아요. 지금 있는 위치와 좀 어떻게 다르시던가요? 제가 이제 충남교육청 과학교원을 제가 대전에 있던 걸 아산으로 옮겼거든요. 아산 초대 원장인데 그때도 지금처럼 재단을 처음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처음이었고 지금도 처음이고 또 교육청에 있을 때는 이제 그 학교를 행정적으로 지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했고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대화 소통을 통해서 교육 방법에 교육을 이렇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이 범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기관도 5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까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안시 또 이제 제가 학교에 있다 왔으니까 교육청에도 있고 그 청소년재단과 학교와의 연계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가면 그냥 무슨 이런 말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손님이 온 것처럼 네. 뭐 빼고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단 대표이사로 오면서 학교 연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학교 이렇게 찾아가면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천안시 청소년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고 또 학교는 공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소년자들은 공적인 데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지금 태준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천안시 교육청 진로체험센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안교육청에서 다 못하는 것을 태준환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진로에 관한 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학생 진로라든지 찾아가는 진로, 찾아오는 진로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의 부족한 네. 부분을 좀 보완해준다 예, 이렇게 예. 좀 생각하면 될까요? 예,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서로 교육청하고 저희가 또 MOU 체결도 했습니다. 서로 보완하는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네. 잘 해보자.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직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와 그리고 네. 또 대표이사로 기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무게감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쪽 범위가 더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령대가 저는 이제 학생들이 고3까지잖아요. 네. 저희 청소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법적인 청소년 나이. 18세 아닌가요? 그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네. 9세부터 24세까지예요. 대학생 네, 범위까지가 예, 예. 청소년인 예, 예. 거죠?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이 기관을 네. 방문할 때는 중고등학생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생까지입니다. 만 24세. 네. 그래서 그 학생들까지 다 우리가 앞으로 진로라든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천안 시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정말 전국 제일의 청소년재단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 네. 이사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큰 소리 펑 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기관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전국 제일의 청소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붙었고 특히 학교방학지원센터는 지금도 전국 제일이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가부 차관도 인정했고 시장님도 인정했고 그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각종 민간 그 네트워크라든지 또 지역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하고 잘 연계해서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13만 청소년들이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NH농협 지부에서 2천만 원 기부했듯이 1호 기부거든요. 현재 이제 2호, 2호, 10호에서 100호, 1000호까지 쭉 많은 분들이 기부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 공무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따지 말고 그런 기부금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청소년이 앞으로도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길에 이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언제나 옆에 든든하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널 BTV